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서로 한 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안 수용 거부를 이유로 협상 결렬을 노조 측이 선언을 했었는데 파업이 기정사실화되는가 했더니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을 받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저도 롤러코스터를 직접 타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물론 지금 시점, 지금 통화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제 9분 남겨놓고 있는데 노사가 극적 타결을 받던 그 시점이 정확히 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 90분 남겨놓고 타결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전격 서명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과 오늘 오전 낮까지만 해도 결렬됐다,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극적으로 타결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또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임금이 6.2% 인상이 됐고 DX 부분에 자사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특별 성과급도 신설이 돼서 사업 성과 부분에서는 10.5%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수님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협상이 결렬되는가 했는데 오후 3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재 노력이 좀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썼을까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교섭을 중재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이 삼성전자의 파업이 실제화됐을 때 그것이 가져다줄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도 구두 발언을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전격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타결을 받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성공적인 중재였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속보처럼 이 삼성전자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성과 10.5%에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노사의 가장 큰 이견이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이었지 않습니까? 노조는 일단 반도체 부분에 적자를 보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에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또 사측에선 성과주의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봤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문별로 쪼개보면 역대급 영업이익을 가져온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지만 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가져갔거든요. 예. 그렇죠. 또 반도체 사업부가 아닌 비반도체 사업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여러 소위 말하는 DX 부문도 있어요. 이 각 부문마다 이 성과급이 배분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측에서는 성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배분율에 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예. 네.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의 일단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똑같이 줘야 된다. 똑같이 주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사업부별로 차등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위원들 약 7만 명가량에 해당되는 이 위원들이 반도체 부문, DS 부문에서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걸쳐 있는데 그런데 노조 위원들이 서로 다른 성과급을 큰 차이를 가지고 성과급을 받는다 한다면 노동조합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사업부 전체 배분율을 많이 가져가고 일부만 사업부별로 차등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사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극적 타결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드린 질문인데 조금 보충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다시 드리면 일단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한 말에 따르면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돼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고 또 중노위원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남은 쟁점을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노동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섰기 때문에 이번 타결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설득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노사 양측이 어떤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성과주의 원칙에 있어서 조금은 물러서야만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노위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과 차관까지 참여해가면서 중재안을 만든 것이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물러설 것을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간에는 이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을 유예하겠다. 저도 1년 정도 유예하겠다라는 사측의 대응이 있었고요. 예. 그 사측의 이견을 좁히는 그런 합의안을 끌어낸 것이고요. 네. 끌어냈기 때문에 노측에서도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 총파업을 연기하겠다. 협상 시한을 충분히 더 갖겠다는 의사를 받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선 것인데 한 발 물러섰다기보다는 0.5발 정도 물러서고 이쪽도 0.5발 물러선 그래야 합의점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어느 정도의 양쪽 간의 물러섬을 만들어낸 것이 이 극적 타결의 배경이 아닌가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개입으로 이렇게 배분 방식 유예에 조금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또 20일 14시 2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이 조합원 투표가 가결이 되면은 임금 협상 최종 타결 및 확정이 되는 거고요. 부결이 되면은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총파업 등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교수님께서는 가결과 부결 중에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을 크게 두시는지요? 네, 당연히 가능성은 가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주요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자들의 이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면 노조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라는 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투표까지 가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런데 반도체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눠 갖는 그 비중이 70%니까 적자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투표 결과가 가결로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노조 측에서도 결국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표에서 이 소위 가결이 되려면 70%를 똑같이 나누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성과주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이 투표가 가결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서로 교환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찌됐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파업의 불씨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가 이제 기존에 예고했던 긴급 조정권을 다시 발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도 있죠. 항상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럼 총파업에 임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부결된 결과로서는 다시 합의점을 또 찾아나가면서 또 중재안을 찾아가면서 왜냐하면 일시 파업을 뒤로 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결된다 하더라도 연기한 기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중재안을 마련하고 투표를 거치고 또 부결이 된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중재안을 마련하고 또 투표 의결을 붙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파업을 약 1시간 정도 앞두고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사과에 나섰거든요. 앞으로 노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을 전망하시니까? 네. 저는 이 노사 간의 어떤 성과급 갈등이나 이런 것을 아예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노사의 극단적인 갈등 자체가 회사 내에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파업이 아니더라도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리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죠. 예. 또 상당 부분의 임직원분들은 성과급으로부터 상당 부분 배제돼서 불만이 가득한 그런 근로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했을 때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는 그런 체제가 완성됐음을 또 사내에서 알리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방향 조직이 한 길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에 더 중점적인 향후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